안류산 해구. 자, 여기 해구라는 표현을 했죠. 여기는 해양판하고 대륙판의 수렴 경계예요. 네. 해구는 다 수렴 경계지. 네. 근데 수렴 경계인데 여기는 섭입형이라고 불러. 섭입형. 자, 해양지각의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컸죠. 네.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스며 들어가는 거야. 쭉 말려 들어가는 거를 섭입형이라고 불러. 자, 해구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은 뭐뭐가 있니? 그 지 천 천발 지진, 발지 또 신발 신발 지진, 또 화산? 그렇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다. 네. 이게 다 일어나.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해구의 특징이었잖아. 그 네. 다음에 일본 해구가 있어요. 자, 일본 해구도 역시 태평양판인 해양판과 유라시아판인 대륙판의 수령 경계예요. 자, 그렇게 써 있니? 네. 그리고 여기도 섭입형이라고 나와 있어. 네. 이렇게 섭입형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지각 변동은 위에 거 똑같아요.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 다 일어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칠레구가 있어요. 자, 칠레구도 역시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령 경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섭입형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칠레구에서도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똑같이 쓰면 되겠지? 네. 천발 지진, 신발 지진, 그 다음에 화산 활동 다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칠레 해구에 같이 있는 게 있어요. 안데스 산맥이야. 자, 칠레 해구와 같은 곳에 있어. 이 네. 안데스 산맥은 자, 해양판하고 대륙판에 수령 경계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칠레 해구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써야지. 네. 그리고 여기도 섭입형이거든. 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스콕산맥이라고 불러. 스콕산맥. 네. 자, 스콕산맥이에요. 근데 이 스콕산맥은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 다 일어나요. 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야. 그런데 자,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보자. 자, 히말라야 산맥. 자,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이 인도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대륙판, 유라시아판이에요. 자, 여기에 수렴 경계인데, 네. 근데 얘는 섭입형이 아니고요. 충돌형이라고 불러. 충돌을 했어, 두 개가. 왜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밀도가 비슷하죠. 네. 근데 그 멘틀보다는 어때? 밀도가 작잖아. 네. 그러니까 밑으로 스며들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위로 솟아올라요, 지금. 네. 이런 걸 충돌형이라고 불러.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도 스콕산맥이거든. 네. 근데 천발 지진하고 뭐 신발까지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화산 활동 없어. 네. 이게 중요해, 이게.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음. 자, 마리아나 해구는 해양판과 이것도 특징이야.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령 경계예요.
네. 자, 그리고 얘네도 역시 섭이평이야.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혔는데도 섭이평. 그리고 섭이평이니까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 신발 지진, 그 다음에 화산 활동 다 일어나요. 네.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에 이렇게 판이 세 개가 있는데 요게 유라시아판. 이게 대륙판이거든. 네. 요건 필리핀판. 필리핀판. 그리고 이게 해양판이야. 그리고 요게 태평양판. 해양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봐봐. 자, 태평양판이 자, 필리핀판 밑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요. 네.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 여기야, 여기가.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지. 네. 그래,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니까 지진은 어디서 나냐면 올려진 판에서 지진이 나죠. 여기가 베니오프 지진되니까 진앙은 여기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필리핀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유라시아판에서 지진이 날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판이 세 개가 겹쳐져 있는 곳이 있어. 거기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대서양 중앙해령. 자, 여기 해령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네. 다음에 동태평양 중앙해령. 자, 여기도 해령이 나왔지. 네. 해령은 자, 무슨 경계예요? 발- 발상 경계였잖아. 네. 행성 경계고 발상 경계. 그러면 해령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천발지진이랑 그 화산. 다음에 화산 활동. 네. 자, 거기에 혹시 잘못 써 있지 않니? 아, 요거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요거 동아프리카 열곡대하고 네. 열곡대.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열곡대. 네. 자, 여기도 발상 경계거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해령은 바닷속에 존재하죠. 네. 근데 얘는 육지야. 해령이 육지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면 돼. 해령이 육상으로 드러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하니? 천발지진, 천발 지진하고 화산.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혹시 네. 윤주는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활동하는 거 혹시 뉴스에서 본 적 있니? 아니요. 이렇게 넓은데 굉장히 넓은 땅에서 있지? 네. 화산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계속 용암이 막 흘러나와. 네. 띠를 가지고 아주 긴 띠 안에서 엄청난 용암이 흘러나오거든. 네. 한번 그 쳐봐봐. 아이슬란드 화산해 갖고 쳐보면은 얼마나 이 화산 활동이 심한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그쪽은 지금도 막 5m씩 6m씩 마그마가 분출하고 있어. 엄청나게 화산 활동이 심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얘는 이제 보존 경계야. 보존 경계. 보존 경계 변환 단층이라 그랬죠? 네. 변환 단층은 무슨 현상만 일어나요? 천발지진. 여기선 천발 지진만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지금 선생님이 쓴 거를 지도에서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이렇게 알아내야 되거든. 네.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선 바다의 특징을 한번 보자. 자, 여기에
자, 여기에 해령이 있고, 해령에서 양쪽으로 가면은 해구가 있어. 네. 이렇게 있는 곳이 어느 바다냐면 태평양은 이렇게 있고, 태평양은 해령에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해구가 존재한단 말이야. 네. 근데 대서양은 있지. 자,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류를 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해령인데 양쪽에 해구가 없어요. 여기도 해구가 없어. 이게 대서양의 바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판의 이동 중에 누가 더 이동 속도가 빠르냐? 이건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네. 태평양은 훨씬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대서양보다. 네. 그거는 이따가 판을 이동시키는 힘으로 배우자. 자, 그러면 지도상에 이 위치를 선생님이 찾아줄 테니까 봐봐. 자, 거기에 지도에 봐봐. 필리핀판이라고 써 있는 곳 있지? 네. 거기 위에, 판 위에 이런 형태의 뾰족뾰족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 있니? 네. 여기가 안류산 해구예요. 알겠지? 여기에서 또 이렇게 연결되잖아.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안류산 해구야. 그러니까 거기가 태평양판하고 거기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이 겹치는 곳이지? 네. 거기가 안류산 해구. 네. 지도상에 딱 보고 여기는 안류산 해구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면 해안과 대륙 지각의 수령 경계 섭입형. 그 다음에 자 필자 왼쪽에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요 끝에 여기가 이렇게 돼서 세 개가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 있지. 네. 그쪽에 여기가 일본 해구야 여기가. 네. 거기 왼쪽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도도 찾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입술 모양으로 입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곳 있지. 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니? 네. 거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해놓고 요게 필리핀판 이렇게 써 있잖아. 네. 그랬을 때 요게 태평양판, 이게 필리핀판, 요게 유라시아판이거든. 네. 여기가 마리아나이고예요. 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레군은 어디에 있는지 보자. 나즈카라고 써 있는 곳 있지? 네. 남아메리카 있는 곳에. 네. 카 왼쪽에 카 오른쪽에 보면 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죠? 네. 남아메리카에. 거기가 칠레구예요. 네. 거기에 또 뭐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음, 안데스산맥. 네. 거기에 안데스산맥하고 칠레구가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왼쪽에 지역은 다 됐네. 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봐야지. 자, 히말라야 산맥 거기서 찾을 수 있니? 네. 어디야? 여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에 유라시아판을 말하는. 그렇지. 거기 아라비아판이라고 써 있는 곳 있지. 네. 아자 밑으로 보면 아라비아의 밑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렇게 뾰족하게 폭 튀어나온 곳이 있지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요 여기. 네. 거기가 히말라야 산맥. 거기서는 화산 활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그게 중요해. 네. 거기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자 대서양 중앙해령은 어디냐면 아메리카판에 카 있지. 아메리카 네. 오른쪽에 굵은 실선들이 이렇게 있니? 굵은 실선이 있고 여기에 또 가는 실선이 이런 식으로 막 어긋나 있지. 네. 이게 다 굵은 실선이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네. 거기 굵은 실선으로 막 어긋나 있잖아. 네. 그게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자 나즈카판의 왼쪽도 이렇게 굵은 실선에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니? 네.
거기가 동태평양 중앙해령. 네. 아, 그래서 여기는 해령이구나라는 거 알아야 되겠지? 네. 그래서 해령에서 발상력의 천발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북아프리카 열국대가 어디냐면 왼쪽으로 쭉 보면 아프리카 판이라고 써있지? 네. 거기에 가려져 있다. 아프리카라는 글자에 가려져 있는데, 네. 자, 아프리카가 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 봐봐 아프리카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에 여기에 요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에 네.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국대. 거기는 가려져 가지고 안 보여. 네. 근데 아프리카의 오른쪽 동아프리카지. 아프리카의 오른쪽이니까 네. 동쪽에. 그리고 아이슬란드 열국대가 어디냐면 자 거기 자 북아메리카 판이라고 써있지. 네. 대서양 중앙의 해령에서 해령을 쭉 굵은 실선을 타고 올라가면 저 북아메리카 판 오른쪽에 봐도 해령처럼 굵은 실선들이 있지. 네. 거기가 아이슬란드 열국대가 있는 거지. 네. 알겠니? 네. 그리고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자 북아메리카 판의 왼쪽 북의 왼쪽 카리브 판의 왼쪽 거기 보면은 가는 실선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가는 실선이 바로 산안드레아스 단층. 네. 그 위치를 잘 봐야 돼. 그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 경계야. 그 네. 다음에 또 보존 경계 어디 있냐면 남극판 찾아봐봐. 네. 남자 있지 남자. 네. 남자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굵은 실선, 까만 굵은 실선하고 거기에 또 굵은 실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는 실선이 이렇게 길게 있지. 네. 여기가 아주 유명한 변환단층이야. 네. 우리 배웠잖아. 해령과 해령 사이에 위치한다. 네. 그러니까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위치. 여기가 남극판이라고 있는 곳에 알겠죠? 네. 여기도 변환단층이구나. 변환단층은 되게 많아요. 자, 대서양 중앙해령을 보면 굵은 실선하고 굵은 실선이 어긋나면서 가는 실선이 이런 식으로 이게 굵은 실선 조금 어긋나서 이게 가는 실선이 이렇게 있죠. 네. 여기가 다 변환단층이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지도상에서 이렇게 딱 찾을 수 있으면은 여기가 어디구나.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알아내면 돼.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대륙 분포의 변화. 이거는 그림하고 설명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면 될 거야. 자, 네. 우리 고생대 말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판게아가 있었죠. 네. 근데 고생대 말 전에도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었던 초대륙이 있었어요. 그걸 로디니아라고 불렀거든. 네.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자. 자, 1번 로디니아 형성과 분리 약 12억 년 전에 형성된 초대륙 하나의 대륙이에요. 12억 년 전에도 이 하나의 대륙이 있었는데 이 로디니아라고 불렀고 이놈이 자, 약 8억 년 전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동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판게아 형성과 분리라고 나와 있는데 판게아 형성은 고생대 말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네. 그 다음에 중생대 초에 판이 분리되기 시작해. 네. 그래서 고생대 말에 해양 생물의 90%가 멸종을 해요. 왜? 네. 바다에 살았던 놈들이 판이 부딪히면서 올라와 버려. 육지가 돼버렸으니까 해양에 살던 생물들이 도망 못 가는 놈은 다 멸종하는 거지. 네. 그때 대멸종이 일어나거든. 한번 읽어보자. 약 2억 7천만 년 전 이게 고생대예요. 네. 대륙이 다시 합쳐져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판게아 형성되는 과정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 및 유럽 대륙과 충돌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됐어요. 자, 우리 이 판구조론 정리 과정에서 보면 대륙 이동설이 있었지. 네. 그 중에
이 그 증거로 삼았던 게 이게 산맥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걸 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되는데 이놈이 나중에 끊어져. 대륙이 이동하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후 판게아가 분리되고 대서양이 형성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은 분리되었다. 커봐. 분리되었다고 나오잖아. 네. 그리고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 왼쪽에 형성됐잖아. 아까 안데스 네. 산맥. 칠레에 있는 쪽. 자, 그 다음 히말라야 산맥 형성은 약 1억 년 전에, 야, 1억 년 전이니까 언제야? 6,600만 년부터가 신생대니까 중생대가 되겠죠? 네. 중생대 때 인도 대륙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분리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후 인도 대륙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약 3천만 년 전, 이건 신생대지. 네. 신생대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중생대 1억 년 전에 인도 대륙과 거기에 보면은 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분리된 거예요. 네. 그리고 3천만 년 전이니까 신생대 때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 그 밑에는 그냥 읽어보면 돼. 이렇게 대륙이 분리되어 이동하고 그리고 또 하나로 합쳐지는 주기는 약 3억에서 5억 년 정도로 추정된다 이거예요. 네. 그거는 그대로 읽어봐주면 되겠다. 네. 다른 질문 없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넘겨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론이 나오거든. 네. 자, 멘틀 대류, 플룸 구조론에서 자, 이제 첫 번째 멘틀의 대류 한번 보자. 자, 우리 앞에서 판구조론 정립과정 중에 멘틀 대류설도 나왔잖아. 미국의 두 학자가 멘틀도 대류한다. 근데 뚜렷한 증거를 제시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죠. 네. 맞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멘틀도 열대류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죠? 네. 어, 쉽게 하자. 멘틀도 열대류 현상을 일으켜요.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상승하는 곳은 자,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는 뭐가 발달한다 그랬지? 또 반복되는 거예요. 해령과 열곡이 발달한다 그랬잖아. 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의 하강부는 해구. 그래 해구와 음. 해구 호상열도 네. 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그래서 멘틀 대류 상승부는 판이 생기는 생성형 경계라고 불렀고 발상 경계고. 네. 자, 하강부인 해구에서는 소멸 경계고 수렴 경계라고 불렀잖아. 네. 자, 그런 내용이 그대로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멘틀 대류에 따라 대류에 따라 올려진 판이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네. 이게 바로 판의 이동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멘틀 대류설로는 자, 잘 봐. 멘틀 대류설로는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잘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의 경계라고 해서 배운 거야. 해령, 네. 해구, 변환단층. 선생님은 그렇게 써준다 그랬지. 근데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수렴 경계, 발상 경계, 보정 경계 이렇게 나와. 근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해구, 해령, 변환단층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쉽단 말이야. 네. 해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여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래.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화산 활동을 설명을 못 해요. 자, 그러면 민주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판의 내부에서 이렇게 화산 활동이 왜 일어날까? 그러면 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이론이 들어가겠지. 네. 그게 이제 플룸 구조론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멘틸 대류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멘틸 대류에서 두 번째.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라고 한번 해보자. 네. 판을 이동시키는 힘은 그냥 간단하게, 자, 해령에서는 있지. 자, 상승해서 양쪽으로 밀어내지. 네. 그래. 그래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부에서는 자, 판이 섭입한다 그랬지. 가라앉지. 네. 가라앉으면서 판을 당기는 힘이 존재해. 자, 이렇게 두 가지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두 힘이 함께 작용하는 판은 미는 힘하고 당기는 힘이 같이 작용해. 그러면 이동 속도가 어떻게 돼? 음,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래. 그러면 거기에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쵸? 네. 거기 해령 있고 해구 있고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해구에서는 화살표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자, 이 부분 한번 봐봐. 자, 태평양은 자, 해령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있고 여기에 미는 힘, 여기는 당기는 힘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 이 판은. 그치? 네. 그런데 대서양은 아까 이쪽에 해령이 없다 그랬죠. 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미는 힘만 존재하잖아 이 판은. 네. 그래서 요 판의 이동 속도와 요 판의 이동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이 판이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더라 이런 얘기.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해령과 해구가 함께 존재하는 판에서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이렇게 끝내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플룸을 배울 거예요. 자, 플룸 구조론도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 플룸 구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자,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이 되는 거야. 네. 하기 위해 제한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있지 여기에서 첫 번째 플룸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내려보자 라고 할 때 자, 어려운 거 없어요. 되게 쉽게 하자. 플룸은 자,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데 이 플룸에는 두 가지 있어요. 뜨거운 플룸, 그 다음에 차가운 플룸인데 뜨거운 플룸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자, 멘틸과 외핵의 경계에서 자, 교란된 열에 의해 열을 받은 자, 상승하는 플룸 이거를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멘틀하고 외핵 경계에서 올라오는 거야. 네. 어,
외핵과 내핵 경계 아니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니까 상승하는 플룸을 우리는 뜨거운 플룸이라고 불러. 근데 이 뜨거운 플룸은 이제 주변보다 뜨겁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요. 네. 밀도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지. 네. 근데 이 뜨거운 플룸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져요.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야. 네. 자,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자,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뜨거운 플룸이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차가운 플룸은, 자, 여기는 어디에서 모이냐면 해구 쪽에 모여 있다가, 자, 해구 쪽에 하강하는 플룸이 있단 말이야. 네. 자, 요 모여 있다가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 하강하는 플룸을 우리는 차가운 플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는 자 주변보다도 밀도가 크겠지. 반대로. 네. 차가우니까 밀도 가라앉는 이유가 바로 밀도가 크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선 지진파 속도가 빨라요. 네. 그래서 자, 두 번째 플룸을 자,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뭐냐면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알아내는 거야. 자, 측정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곳이 뜨거운 플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거기 네. 그림 나오죠? 11페이지에. 네. 자, 동그란 지구 모양에서 거기 보면 상승하는 플룸이 있고 하강하는 플룸이 화살표로 그려져 있지. 네. 거기 봐. 상승하는 플룸은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부터 올라오죠. 네. 그리고 하강은 외핵과 멘틀의 경계까지 내려가죠. 네. 그래. 그런 것들이 플룸이야.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 시커먼 곳이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네. 그봐 지진파의 속도를 분포를 봤을 때 시커먼 곳이 마이너스니까 시커먼 쪽이 뜨거운 플룸이란 얘기야. 네. 그래서 거기 약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쑥 시커먼 부분이 올라가고 있지. 네. 얘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에요. 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됐니? 네. 그러면 그 밑에 플룸 구조의 조사 방법 끝난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굉장히 쉽게 지진파의 속도 분포가 마이너스인 곳이 뜨거운 플룸이고 플러스인 곳은 오히려 차가운 곳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점을 배우면 돼. 열점. 자, 열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그마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점이에요. 자, 공급되는 곳 이거를 열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근데 자, 이 열점은 바로 있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에요. 상승하여 생성하는 곳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열점은 마그마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그랬으니까 열점에서는 화산섬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화산섬들이 생성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화산섬은 판의 이동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하지만 하나 열점은 이동해 안 해? 안 해요. 열점은 이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우리가 하와이 쪽에 있는 섬들을 조사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 여기 봐봐. 화산섬들이 있지? 자, 여기에서 섬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와이야, 요게. 그 다음에 하와이도 화산섬에 의해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니까 열점은 이 하와이의 오른쪽 이쪽에 요게 열점이란 얘기예요. 네. 하와이가 열점은 아니야 아직은. 네. 근데 자, 이 열점은 하와이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쵸? 네. 그 그림으로는 자, 하와이의 남동쪽 위치 쪽에 있을 거야. 그런데 자, 이 섬도 요게 1번 섬이라고 해봐. 1번 섬도 열점에서 만들어졌지. 네. 근데 이동 방향이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동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자, 얘는 처음에는 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이동했어요. 맞지? 네. 그래서 1번 섬이 여기로 왔다가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 방향이 바뀌었어, 이렇게. 네. 그래, 그래서 이게 1번의 이동 방향, 이게 2번의 이동 방향,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 1번 섬의 자, 열점에서의 거리와 이 거리 또는 그 다음에 나이를 알면 판의 이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지. 네.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씩 이동했구나. 이것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 설명이야. 됐니?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자,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항구조론과 풀릉구조론까지 다 끝나버렸어.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화성암이 나와.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 오늘은 선생님이 요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네.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수업을 2번만 더 하면은 1단원까지 끝나겠다. 네. 그러면 오늘이 9월 오늘 하고 2번이니까 추석 끝난 바로 19일이지. 네. 그때 1단원까지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윤재야.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1, 2, 3단원 문제를 이제 뭘로 확인할 거냐면 모의고사로 점수 관리를 들어갈 거야. 선생님이 모의고사는 아직 안 보내줬지? 네. 모의고사 42회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도 프린트해서 우리가 시간제 가지고 딱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화성암 설명을 해보자. 자, 마그마 활동이에요. 자, 첫 번째 화성암. 자,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화성암이냐면 마그마가 냉각된 암석이죠.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그마의 생성 조건이에요. 거긴 1번으로 나와 있죠? 그냥 네. 그렇게 알아두면 돼. 생성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온도 상승. 그 다음에 압력 감소. 압력 감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의 첨가야. 자, 요게 바로 마그마의 생성 조건이야. 요거는 그래프상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네. 자, 잘 보자. 그래프를 하나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자, 요게 지하의 깊이야. 그리고 여기가 온도축이에요. 네. 그리고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지하의 온도 곡선이에요. 지하 온도 분포야. 자, 그러면 자, 요걸 보고 윤주야, 네.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을 보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지하의 온도는 지표에서 깊어질수록 온도 변화가 크니 작니? 음, 작아요? 어? 작은 거 맞아요? 커요? 작아요. 아, 네.
왜 작냐면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요만큼 깊이 들어갔다고 해봐.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 들어갔을 때 온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변했지. 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만큼 들어가 봐. 자, 이만큼 들어가면 온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했잖아. 네.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 증가율이 작아지지? 네. 네, 맞아요. 어, 잘 얘기한 거야. 아, 자,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자, 지하의 온도 분포에 대해서 요게 이제 봐. 어? 자, 요게 물이 없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에요. 물 없는 화강암 녹는 점이란 얘기예요. 용융 곡선이. 네. 그러면 요 만나는 점에서만 마그마가 생길 수 있지. 네. 왜냐면 지하의 온도가 화강암의 녹는 점하고 같아질 때 녹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잘 봐.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 깊이에서 화강암이 생겨 안 생겨? 화강암이 녹아 안 녹아? 음, 저 깊이에서는 화강암의 녹는 점은 요 점 아니야? 네. 자, 요 점이 화강암의 녹는 점인데 지금 온도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 네. 그러면 화강암이 안 녹지. 근데 저렇게 화살표로 이동시키면은 만나지. 네. 이게 1번이에요. 온도 상승. 아, 네. 온도 측에서 온도가 올라가잖아. 깊이는 똑같은데.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잘 보자. 여기에서 이게 물 있는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자, 이건 다시 그리자. 조금 더 만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는 물 없는 멘틀의 용융곡선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2번은 어떤 거냐면 2번 압력 감소지. 네. 압력이 감소하려면 깊이는 깊어져야 될까? 얕아져야 될까? 야타. 그래, 얕아져야 되는데 잘 봐. 요 점에서는 자, 물 없는 멘틀하고 지하의 온도 분포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 안 네. 만나니까 마그마 생겨? 아니에요. 안 생겨. 근데 이 점을 이렇게 올려봐. 올리면 요 점하고 만나니? 네. 그래, 상승하니까 온도 녹는 점하고 만나잖아. 멘틀의 녹는 점하고. 네. 이게 2번이에요. 압력 감소.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네. 자, 그런데 3번은 또 뭐냐면, 자, 이 점 봐봐, 이 점. 이 점은 온도, 지하의 온도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가봐. 그러면 물 있는 멘틀의 용융 곡선은 지하의 온도보다 온도가 낮지? 네. 그럼 멘틀이 녹지. 이게 3번이야. 네. 이게 3번인데, 자, 특히 어떤 표현을 하냐면, 물의 첨가는 함수 광물에 의해 라는 표현이 있어. 네. 함수는 뭐냐면 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광물 중에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마그마가 생기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방출을 해줘. 네. 그러면서 용융점을 낮춰줘요. 그리고 압력 감소는 마그마의 상승이에요. 네. 마그마 상승하는 곳이 바로 압력 감소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됐니? 네. 요거는 그래프 해석할 줄 알면 돼. 거기에 그래프 그려져 있죠? 네. 그거 해석하면 돼. 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이제 마그마의 종류와 성질 나오죠? 네. 요것도 꼭 기억해야 돼. 자, 거기에 그 번호대로 하자. 마그마 종류와 성질 그랬을 때 현무암질 마그마. 자,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안산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네. 근데 자, 여기에서 있지 선생님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라고 하잖아. 그거 다 알려줄 테니까 봐봐.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이고 해령에서도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이에요. 네. 그런데 또 어디가 있냐면 해구의 맨 아래, 해구 맨 아래, 맨이라고 하지 말고 해구 가장 아래, 해구의 가장 아래에서는 물 첨가로 네. 마그마가 생기면 이건 현무암질 마그마. 멘틸이 녹는 거야, 멘틸이. 네. 자, 그 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는 해구의 가장 위. 자, 대륙지각이 녹으면 대륙지각이 용융되면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자, 우리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나? 네. 앞에 판의 종류에서 선생님 설명했던 거야. 네. 밀도가 대륙지각은 2.7,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 주로 돼 있고 3.0 이렇게 배웠잖아. 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는 해구의 중간에서 깊이에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합쳐지면 유문암질 혼합으로 생기잖아. 네. 그러면 해구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디에서 어떤 마그마가 생기는지 이렇게 알아두고, 자, 이 마그마들의 성질의 온도. 이쪽이 고온의 마그마고요. 이쪽이 저온의 마그마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SiO2의 함량. 자, 여기는 많다. 여기는 적다. 적다. 이쪽이 많다야. 네. 근데 여기가 자,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니? 몇 퍼센트? 자, 요 사이가 63%. 갑자기 선생님이 이거 생각이 안 나냐? 잠깐만. 선생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선생님도 이제 늙었나 봐. 그래가지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자, 여기가 52%. 요 52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을까? 요 사이가 52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 63을 중심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있지. 자, 요거를 우리가 현무암질을 염기성암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안산암질은 중성암. 그리고 유문암질은 산성암을 만들어.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동성 나오죠? 유동성. 네. 유동성은 이쪽이 크다.
잘 움직일 수 있어. 여기는 작다. 그 다음에 휘발성 성분, 기체 성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는 기체가 적어. 그리고 이쪽이 많아. 자, 그러다 보니까 분화 형태는, 자, 현무암질은 조용히 흘러나와요. 조용히 분출형이라고 불러. 네.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혼합형. 분출도 하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얘는 폭발형.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그래서 만들어진 화산체. 화산체는 얘는 순상화산 내지는 자 용암대지. 그리고 요거는 몰라도 돼. 가운데는 성층화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본에 있어. 후지산이라고. 그 네. 다음에 얘는 종상화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서는 마그마가 아주 옆으로 넓게 퍼져요. 유동성이 크니까. 네. 그래서 방패 모양으로 경사가 완만해. 그걸 순상화산이라 불러. 그리고 네. 이게 더 이렇게 옆으로 넓게 퍼지면 이게 용암대지가 되겠지. 네. 근데 종상화산은 있지, 마그마가 끈끈해. 그러니까 옆으로 많이 못 퍼져요. 점성이 여기 점성 빠졌네. 자, 점성. 여기는 점성이 작다. 거기 점성이라는 거 있지? 네. 이쪽이 점성이 크다야. 이렇게 알아도. 그러니까 점성이 크면은 끈적끈적하니까 많이 못 흘러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쌓여요. 위로 쌓여, 위로. 경사가 급하지. 네. 이런 종 모양의 화산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바로 마그마 종류와 성질이야. 됐니? 네. 선생님이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빼놓고 하다가 이렇게 빠졌을까? 기억력이 좀 떨어지나? 자, 이게 바로 화성암을 이루는 마그마의 종류를 외우는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화성암이다. 세 번째. 자, 화성암 배우기 전에 그 위에 그림 하나 나오죠? 네. 그림 봐봐. 거기에 보면은 해령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죠? 네. 상승하잖아. 그 다음에 열정도 상승하지? 네. 그것도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해구 쪽에 맨 아래 봐봐. 맨 아래 연약관이라고 나와 있어. 맨 아래 보면은 거기에 멘틀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거야. 네. 거기가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그쪽에서는 함수 강물에 의해 녹는점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맨 아래에서 마그마가 생긴 게 막 올라오겠지. 네. 올라오다가 대륙지각하고 만나는 곳에서 대륙지각을 녹여봐. 그러면 대륙지각은 유문암질 마그마인데 네. 오른쪽 해구의 맨 아래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겼잖아. 네. 그 두 개가 섞이니까 뭐가 돼? 가운데서 안산암질의 마그마가 되지. 네. 그리고 해구의 맨 위로 보면은 대륙지각이 녹아서 바깥으로 분출되면 이게 유문암질 마그마. 네. 그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아까 그래서 현암류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해령, 그 다음에 열점, 해구의 맨 아래 막 이렇게 써준 거 있지?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니? 네. 자, 이제 화성암의 종류를 배울 거야. 자, 화성암의 종류는 자, 이렇게 표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 자, 요게 화산암이에요.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암석이고, 네. 심성암이라는 게 있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 네.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SiO2는 아까 여기가 52%, 여기가 63%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여기가 염기성암, 가운데가 중성암, 오른쪽이 산성암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SiO2가 63%보다 크면은 산성암이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현무암, 안산암, 아까 우리가 마그마로 외웠듯이 똑같이 유문암까지 쓰는 거야. 이거는 전부 화산암이에요. 지표 부근에서 식은 거. 네. 근데 지하 깊은 곳에서는 이걸 반려암, 섬노감, 이게 화강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면 어둡다. 오른쪽으로 가면 밝다.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러면, 자, Fe, Mg, Ca, 칼슘, 이런 거 왼쪽으로 갈수록 많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적어요. 근데 또 NA나 K나 이런 것들 AL 같은 건 이쪽에 왼쪽으로 가면은 적고 오른쪽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자, 그 다음에 이 현무암, 반려암, 안산암, 섬노감, 유문암,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들이 있는데 광물은 이렇게 외우면 돼. 감남석, 희석, 각섬석, 흑음모, 장석, 석영. 자, 그러면 있지. 반려암은 이런 것들이 주로 만들어지고 섬노감은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 화강암은 이런 것들이 주를 갖는 거야.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 봐봐. 왼쪽으로 감남석, 휘석 쪽으로 갈수록 있지. 암석이 FMG가 많아. 그리고 어두워요. 네. 그 다음에 자, 냉각 속도. 자, 냉각 속도는 이쪽에 지표면에서 빠르겠지. 네.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느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냉각 속도에 따라 결정 크기. 결정 크기는 빨리 식으면 작아요. 작은 걸 우리는 세립질이라고 불러. 세립질. 네. 근데 자, 밑으로 심성암으로 들어가면 결정 크기가 크다야. 이걸 조립질이라고 불러. 자, 이렇게 외우면 화성암의 종류는 다 끝나버린다. 네.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SiO2 함량에 따라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 그래서 뭐 63% 이상이면 산성암, 거기에는 유문암, 화강암이 있고 중성암에는 안산암, 섬노감. 이 그림으로 다 나오잖아, 표로. 그치? 네. 이거를 따로따로 막 나열한 거야. 그리고 또 냉각 속도는 뭐 현암류는 빠르다, 반섬암은 느리다. 이거는 그냥 요 표를 가지고 그대로 외워주면 훨씬 더 쉽잖아. 네. 알겠죠? 네. 이게 화성암의 종류 외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화성암의 종류도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화성암 지대. 자, 네 번째 화성암 지대를 외울 거예요. 자, 이 화성암 지대는 첫 번째 화산암 지대가 있어. 네. 자, 화산암 지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이 된 거예요. 분출과 우리 관입 배웠죠? 네. 분출한 후에 냉각된 지형이야. 자, 이게 화산암 지대인데, 자, 화산암 지대는 언제 만들어졌냐? 주로 신생대 지형이에요. 네. 신생대에 만들어진 지형이고, 주로 현무암이에요. 주로 현무암. 그러면 이 현무암은 뭐가 발달해 있냐면 주상절리가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주상절리는 뭐냐? 마그마 냉각으로 자 육각 기둥 모양의 갈라짐이 생겨요. 네. 모양의 갈라짐. 요거를 우리는 주상절리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화산암 지대는 어디냐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가장 유명한 섬들 생각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섬들이 뭐가 있냐? 제주도. 또, 또 또. 울릉도. 그래, 유명한 섬들. 그게 다 화산암 지대예요. 제주도, 신생대 지형이야. 네. 울릉도, 독도, 이거 다 남한에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있는 게 한탄강 일대와 강원도에 철원 분지가 있어요. 철원 분지는 이게 이 용암대지로 형성된 지역이거든. 네. 남한에서의 가장 유명한 화산암 지대야. 그래서 한탄강 일대에 있는 주상절리는 유네스코의 자연 경관 그걸로 등재가 돼 있는 지역. 네. 자, 그리고 북한에도 있죠. 백두산. 그리고 괴마고원. 이런 것들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도 얘는 이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에요.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 독도고 네. 제주도에 한라산 있지? 네. 한라산은 수많은 오름으로 구성이 돼요. 네. 오름이 기생화산이라고 불러. 그리고 있지? 동서 방향은 완만하거든. 근데 남북 방향은 급경사예요. 그러면 동서 방향으로 흐른 마그마는 점성이 좀 작은 것이 흘러서 동서 쪽으로는 완만해. 근데 남북 쪽으로는 점성이 큰 놈이 흘러서 이게 급경사예요. 네. 네. 그리고 백두산은 어떤 흔적들이 보이냐면 빙하 흔적이 보여요. 빙하 흔적. 그리고 또 화산재가 퇴적된 응해암도 발견이 돼. 이런 것들이 백두산에서 나타나요. 이거는 다 화산암 지대야. 네, 두 번째 심성암 지대. 자, 심성암은 있지. 마그마가 지하에서 냉각된 후에 그러니까 얘네는 자 뭐냐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중생대에 만들어졌어요. 네. 주로 중생대. 그 다음에 주로 화강암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판상절리가 발달을 해. 그러면 판상절리는 왜 생겼냐면 자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압력이 크겠지. 네. 근데 지표로 네, 자 지표로 드러나면서 압력 감소가 돼요. 네. 자 암석이 부피 팽창을 해. 네. 팽창하며 판 모양으로 갈라짐이 생겨. 네. 이거를 우리는 판상절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심성암 지대는 설악산. 자, 설악산에 자, 울산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얀색 바위거든? 네. 밝은 색이야. 그 다음에 북한산. 청와대 있는 곳 있지? 네. 지금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는데 옛날엔 청와대에 있었잖아. 그 뒤쪽에 북한산이거든. 네. 거기에 산들이 하얀색 암석들이 많이 보여. 그리고 불암산 이런 곳에 화강암
돔 구조다라고 부르거든. 네. 돔이라는 게 뭐야? 지붕이야, 지붕. 초가 지붕처럼 이렇게 위에가 뭉툭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네. 이 지형들이 바로 돔 구조라고 불러요. 알겠니? 네. 네, 그래서 화성암 지대도 여기까지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